세 번째로 지금까지 이제는 사회 변화와 일반적인 교육 환경을 얘기했다면 우리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고등교육 아닌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인서울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대학을 가는 게 모든 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현재 대학의 시스템에 놓고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 대학은 새로운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럼 미래 대학에 맞게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거냐. 그 중에 나온 것이 하나 아까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키워줬을 때 이제 고등교육의 새로운 변화의 고등교육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대학 체제, 현재의 고등교육 체제에 맞게끔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면 고등교육이 어떻게 발전할 거냐. 무쿠라는 강의 체제를 통해서 대용량 공개 강좌를 통해서 대단히 공개 강좌가 나타나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버드 대학, MIT 대학, 스탠포드 대학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이 티칭과 러닝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한 걸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최근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ASU라고 하는데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양 강좌를 오픈을 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듣고 나서 저 강의 말이야. 그 교수님 마음에 들고 정말 잘 가르치고 내가 많은 걸 배웠어. 그렇게 판단하면 그때 자격증 신청을 해. 학점 자격증을. 그러면 $45 내고. 강의 다 들었는데 나는 뭐 돈도 없고 신청하고 싶지 않아. 그럼 안 하면 돼. 그렇게 오픈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기 초에 등록금 내고 강의 듣는 체제에서 강의 들어보고 돈 내는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대학 경영도 어려워지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부 지금 등록금 먼저 내잖아요. 내고 수업 받잖아요. 수업 다 받아보고 그에 맞는 비용을 내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도덕성이 기준이 돼야지. 마음에 들었는데도 뭐 돈도 안 내고 그러면 그 대학 생존이 어렵지만은 그래서 도덕성이. 그래서 이게 저작권이다 이런 게 서구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지는 게 도덕성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기반 서비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5개 대학이 아까 그런 강좌를 들으면 학점으로 인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것을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에서 이용한다든가.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서도 지금 그 무크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강의들을 끌어다가 이제 대학 같은 데서는 그런 연계 수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유아 초중등 고등교육 등의 무크 강의를 활용한다든가, 그 밑에 가보면 무크를 통해서 글로벌 강의 보편화로 대학 경쟁력이 심화된다든가, 이제 대학 시스템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크를 통한 교육 성과의 이력을 기업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엔 대학의 학위증과 대학 성적을 직원 채용할 때 참조했는데 지금 그걸 참조하지 않는 상태로 가요. 이런 공개 강좌를 듣고 얼마나 성취를 했는가를 보고 그 학생을 픽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이 그런 통계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한번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회사의 현재 한 8% 정도가 이런 그 무크 강의를 이용하고 있는데 또 다른 7%는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약 28%까지도 증가할 거다. 회사들의 약 28%, 기업의 28%가 이런 무크를 기업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크 강의를 듣지 않을 수 없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교육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350개 회사 이상이
지금 코세라나 유다시티 같은 이 무크를 서비스하는 데와 뭐를 해요? 아주 그 회사에 맞는 학생을 이렇게 뽑는데 참조를 한다든가, 현재 구글 같은 데는 약 그 직원 8만 명을 무크를 통해서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23개 사이버 대학들이 지금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가 K묵이라는 걸 착수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나온 이런 무크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에드엑스다, 코세라다, 유다시티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참 상상을 초월하는 기본 비용이 투자가 됐어요. 막 660억, 뭐 242억, 뭐 168억 뭐 이렇게 투자되어 있는데 거의 다 2012년도 출범이 됐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 MIT 대학이 그외 여러 대학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이나 MIT 대학이 하는 데는 비영리적인 목적, 나머지 코세라나 유다시티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수강을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어디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다만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하면 돈을 내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런 새로운 대학 체제가 나오는 게, 전통적인 대학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대학이. 그러니까 꼭 내가 무슨 대학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버드 대학에서 몇 과목, MIT 대학에서 몇 과목, 스탠포드 대학에서 몇 과목 이래서 학점을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 성취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더 선호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에드엑스에 올라가 있는 과목이 오늘 현재 515과목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서울대학도 4과목 올렸어요. 그 다음에 코세라 같은데 스탠포드, 버클리 뭐 이런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쪽의 대학에 지금 여기는 카이스트가 과목을 올리고 있는데 약 1034과목이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현재 약 1300만 명 가까이가 수강생으로서 이제 수강일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기 한번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계속 숙제 내죠, 계속. 그리고 숙제 늦으면 왜 빨리 안 내냐고,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여기 들어가면은 꼭 무슨 전문 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이러닝, 그 다음에 미래 교육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다양한 것들이 지금 올라오니까 교육학 분야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참 시간이 없으시겠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들어가 보면은 교육의 미래 새로운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피처론도 있고, 앞에서 말한 유다시티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피플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픈 투 스타디, 그 다음에 뭐 수없는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부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특정 대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대학이 위기가 오고 있다고 그래요. 대학이 위기가. 왜? 이제는 뭐예요? 교수도 어떤 교수는 이런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강의를 끌어다가 내가 그걸 잘 리믹스 해가지고 그걸 강의를 가르치니까 얼마나 효과가 나겠어요. 근데 어느 교수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럼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교수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는 교수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생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늘어나지 않고 점점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대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 숫자는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내적인 문제지만 이걸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은 그것마저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10년, 20년 뒤에는 글로벌 유니버시티들이 이렇게 막 뜨고 그러는데 뭐 어느 대학이라고 뭐 인서울이냐 어떠냐 이걸 따질 때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글로벌 시대에 들어가게 하려면 뭐 하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글도 올려보고 그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할 줄 알고 에디팅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글로벌로 언어 소통 능력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 혹자는 그러나 앞으로 머신러닝,
기계적인 트랜스레이션, 머신 트랜스레이션, 기계가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들어옴으로써 그것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몰라서 이 강의를 못 듣는다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키울 수 있는 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끔 소양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하면 좋겠죠. 중국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니까 이 강의를 못 듣는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장애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회의에 이런 무크 강의 같은 거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K묵을 지금 출발시켜서 이번에 10개 대학을 선정을 했어요. 10개 대학을 선정해서 2015년도 가을 학기쯤 해서 나타날 게 아마 27개 강좌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강좌는 계속 늘어날 거죠. 그러면 이거는 대학도 듣지만은 대학생들도 듣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오픈 형태로 가요. 우리나라도 이미 착수가 됐어요. 그 우리는 이름을 K묵이라고 정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일간신문 지상에 칼럼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K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사실 제가 가장 먼저 외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캐리스 원장 시절에 MIT OCW를 보고 오픈 코스웨어를 보고 우리나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KOCW를 2008년도 말 2009년도에 그걸 이제 캐리스에 셋업을 시키고 그 뒤에 이제 KOCW나 OCW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올려서 그냥 듣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크 강의가 다른 건 뭐냐면 학습자와 끊임없이 인터랙티브 하는 거예요. 인터랙티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질의응답도 하고 또 평가도 동료적으로도 평가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 이게 다르죠. OCW는 일반적으로 강의를 올려서 볼 수만 있게 해주는 건데 인터랙티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크가 뜨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2012년도에 막 이게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고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여러 이제 얘기할 게도 많았었고 그렇죠.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개 대학에 들어간 대학과 들어가지 않는 대학이 상당히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10개 대학 속에 속한 대학은 전에는 몰라도 이제 됐는데 강의가 오픈이 되니까 완전 공개되니까 10개 대학 내에서도 평가를 잘못 받으면 대학 전체가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개 대학에 들어가서 좋아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고 10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대학은 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양쪽 다. 이것이 결국적인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한 단계 대학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는 분명히 될 거라 봐요.